안녕하세요. 주식의 모든 것 주모입니다. 오늘은 이 주식 투자를 방해하는 우리 뇌의 착각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 손실을 경험하게 돼요.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스트레스도 받고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이 주식 투자로 손실이 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뇌가 투자라는 영역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자를 못하게끔 우리의 뇌가 만들어져 있다는 소리죠. 당연히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이 뇌가 투자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왼쪽의 사진처럼 우리 뇌는 이런 수렵 채집 시절부터 지금까지 생존에 유리하도록 발달되어 왔는데, 이제 이 문명이 발달이 되면서 최근에 이런 투자라는 개념들이 생기고 이런 복합적인 사고를 해야 하는 영역에서는 원래 이 뇌가 가지고 있던 이 생존에 의한 사고 회로들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는 수렵 채집 시절에 생존하도록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가 투자할 때 하는 이 뇌가 내리는 판단들은 잘못된 판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판단이 뭔지 우리가 미리 한번 알아보고 인지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인지 오류들과 이런 감정 오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한 수십 수백 가지는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유명한 것들을 몇 가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첫 번째,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흔히 요즘 뭐 답정너라고 하죠. 내가 믿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알고 있는 상식에 부합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정보, 그러니까 내 상식과 조금 다른 내용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확신을 계속 강화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거죠. 대표적으로 투자할 때 이 확증 편향 때문에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때 뭐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 이성적으로 잘 취합을 해요. 하지만 내가 그 주식을 매수하는 순간 이제 입장이 바뀌죠. 최대한 그 주식에 대한 호재성의 좋은 뉴스는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종목이 떨어진다더라, 안 좋다더라, 이런 뉴스는 상당히 거부감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쁜 정보를 걸러서 계속 듣게 되기 때문에 결국 객관적인 판단을 못하고, 끊어야 될 때 끊지 못하고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제 착각. 주로 이런 착각은 이제 도박을 할 때 많이, 특히 이제 운적인 요소가 클 때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를 할 수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선택으로 확률을 바꿀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복권 살 때 많이 그러죠. 왠지 내가 꿈을 잘 꾸고 복권을 사면 확률이 높아질 것 같은 그런 기분. 사실 복권이나 뭐 동전 던지기나 이런 확률은 항상 고정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좀 뭔가 이런 감정적인, 뭔가 내가 고르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분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 투자도 그냥 분석을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내가 고르면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뭐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고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률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와 통제할 수 없는 범위를 이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대표성 편향. 이것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내가 경험했던 거에서 내가 잘 기억하고 있는 거, 이제 그게 맞는 거라고 과도한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표본이 적은데 한두 번 경험한 걸로 그게 맞다고 맹신을 하는 거죠. 뭐 동전을 두 번 던지고 세 번째 항상 잘 맞더라. 뭐 물론 맞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반복을 하면 틀린 케이스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틀린 케이스는 잘 기억을 못하고 내가 맞았던 부분만 뽑아서 기억을 하니까 그게 마치 맞는 걸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죠. 투자를 할 때도 대표성 편향에 대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전에 뭐 몇 번 뭐 이런 식으로 종목을 사면 잘 맞더라. 근데 그게 데이터가 10년, 20년 동안의 경험치가 아니라 한두 번 한 걸로 최근에 내가 몇 번 해보니까 잘 되더라, 그게 맞아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 내가 경험한 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는 단순히 기억이 아니라 직접 검증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군중심리. 이 다수가 하는 행동이 약간 정답일 것 같은 그런 기분이죠. 이 투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다수의 방향으로 따라가면 뭐 크게 나쁠 게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투자에서는 이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 특정 주식을 막 사고 있고 뭐 그 주식이 계속 올라 대세야 이러면 뭔가 다들 그 주식을 사고 있으니까 왠지 나도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기분, 뭔가 위험해 보이는데 다들 그 주식을 사고 있으니까 뭔가 안전할 것 같다는 착각. 그러니까 이런 군중심리 때문이죠. 다수가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이 다수가 하는 게 맞을 거라는, 이게 본인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중에 하나죠. 다섯 번째, 손실 회피 편향. 손절은 없다. 말 그대로 손실을 싫어하는 거죠. 손실을 어떻게든 안 보려고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10,000원을 이득을 보고 10,000원을 손실을 보는 상황이 있으면 같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그 10,000원을 손실을 보는 금액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더 크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성향을 광고에서 많이 쓰죠. 뭐 홈쇼핑 같은데 뭐 마감 임박 이런 거 지금 아니면 못 삽니다. 뭐 한정판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셔야 된다. 약간 기회가 지금 아니면 없다. 오히려 이 제품의 좋은 점을 강조하는 경우보다 뭔가 이 기회의 박탈, 뭔가 지금 안 사면 넌 손실이야. 이런 기분이 들 때 사람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성향 때문에 이 투자를 할 때도 이 손절을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손절을 하게 되는 순간 그 손실을 인정하게 되고, 근데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플러스로 전환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은 길게 되고 이익은 짧게 가져가는 패턴이 나오게 되죠. 사실 이런 행동도 이 투자를 할 때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되는 부분이겠죠.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이걸 반대로 손실은 짧게 하고 이익을 길게 하는 게 대부분 투자에서는 유리하다는 말들을 많이 하죠. 자, 6번째. 안전불감증.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그 위험한 사고를 겪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느끼는 착각이에요. 투자를 할 때도 상당히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위험한 경험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위험하지 않을 거라는 착각. 흔히 이제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죠. 처음에 막 수익을 내면 이거 주식 투자가 위험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직접 몇 번 해보니까 별로 안 위험한 것 같아. 그러면서 점점 위험한 투자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7번째. 생존 편향. 이것도 무의식적으로 많이 하게 돼요. 이 생존 편향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성공한 사례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성공하기 과정에서 사라진 수많은 실패 사례들이 있는데 그 실패 사례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거죠. 간단한 예를 들면 장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모두 술, 담배를 하더라. 그러니까 술, 담배를 해도 장수하는 데는 아무 영향이 없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만 이 통계를 냈으니까 그렇게 나온 걸 수도 있겠죠. 주식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뭐 이런 경우도 많죠. 이런 매매 기법,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주식으로 난 성공을 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그런 방법을 사용한 수많은 투자자가 있는데 그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만 보여지는 걸 수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유튜브나 TV 이런 매체들을 보면 주식 투자로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하지만 그런 매체에 나오는 사람들은 성공한 소수들만 나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사라진 실패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이 주식 투자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실패 사례가 있다라는 거를 항상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8번째. 권위 편향. 이 전문가의 말을 과도하게 맹신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당연히 전문가의 말이 뭐 일반인들보다는 신뢰성이 높겠죠. 그런데 이 투자의 영역에서는 이 명확한 정답이 있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가의 말을 너무 맹신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해요. 근데 전문가들도 틀릴 수가 있어요. 항상 맞추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전문가가 아니라 생각보다 이 가짜 전문가들도 많죠. 이 사기꾼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전문가의 말이라고 맹신하는 것보다 직접 확인해보고 직접 생각해보고 판단을 하는 작업들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어서 호감 편향도 있습니다. 내가 친숙하고 호감 가는 사람을 말을 더 맹신하게 되는 경향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친한 친구, 지인이 뭐 알려준 정보에 대해서 과도한 신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좀 과도한 신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어떤 정보를 알려준 주체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을 만한 거, 그 사람이 알려준 정보는 따로 분리를 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정보에 대해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연습을 해야겠죠. 실제로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 많은 분야에서 이제 이런 원리를 활용을 하죠. 많은 기업들이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쓰는 이유도 이런 것들 때문이죠. 뭔가 매력적인 사람이 하는 말은 이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이 논리적 판단을 덜하고 이 감정적인 부분을 건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겠죠. 그리고 투자를 할 때도 대체적으로 내가 좀 좋아하는 기업이라던가 좀 이름을 많이 들어본 기업, 친숙한 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그 기업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더 확실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조금 더 약간 뇌에서 보정 작업을 자꾸 거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보정 작업을 자꾸 뇌가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이 투자에서 성공 확률은 점점 멀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 이 뇌가 하는 착각들, 이 투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런 편향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뭐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아요. 인터넷에 뭐 쳐보시면 뭐 한 50가지, 100가지 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투자할 때 이 판단하는 것들이 맞을 확률보다는 틀릴 가능성이 높다. 내가 하는 판단들이 맞을 확률보다는 틀릴 확률이 높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고, 내가 하는 판단이 객관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내 감정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 건지 이제 그 부분을 찾아서 좀 줄여나가는 연습을 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